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하면서 지역에서도 여러 움직임이 있는데요. 경주지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 지원단 모집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정선거 지원단 모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경시선거관리위원회가 모집하는 공정선거 지원단은 총 12명 정도를 공개 모집을 하는데요. 정치관계법 안내나 예방활동, 또 선거 정치자금 업무, 이런 업무들을 한다고 합니다. 네.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그리고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경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씨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있는 그 지원서라든가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뭐 이메일로 제출하든가 또 선관위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 이런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네. 이 서류나 면접 심사를 거쳐서 선발을 하고 좀 더 상세한 내용은 경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네. 예,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4일날 파면됨으로써 차기 대통령 선거일은 6월 3일 어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런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이 선거 사무 일정도 확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어제 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날짜 확정되면서 네. 관련한 주요 선거 사무 일정도 확정이 됐는데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외 부재자 등 그 신고와 신청은 선거일 전 40일인 오는 24일까지 마감을 하고 후보자 등록은 5월 11일, 10일, 11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네.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월 4일까지 사직을 해야 합니다. 선거인 명부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작성을 하고 이 기간에 거소투표 신고 또 선상투표 신고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면 선거 운동은 언제부터 합니까?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22일 동안 할 수 있습니다. 네. 5월 17일까지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 건물이나 외벽 등에 또 선거벽보를 붙이고 5월 20일까지 책자형 선거 공보, 또 5월 24일까지는 전단형 선거 공보와 투표 안내문을 그 가정으로 발송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그 제외 공간마다 그 설치하는 제외 투표소에서 제외 국민 투표를 실시하고 또 5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선상 투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은 사전 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네. 이 사전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 당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라고 합니다. 네. 이에 발맞춰서 경찰에서도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기경찰서 오늘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비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 오늘 그 개소식도 하고 현판식을 하면서 네. 앞으로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에 들어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찰에서는 그 선거사범 수사 마무리점인 그 선거일로부터 일주일 뒤 그러니까 6월 10일까지 선거 관련 각종 신고 접수 처리 또 우발 상황 조치와 같은 24시간 선거사범 상황 대비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철저한 중립 이 자세를 견지하면서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도 강력하게 사법 처리한다는 본침인데 특히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5대 선거 범죄, 그 금품 수수라든가 허위사실 유포, 또 공무원의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 이렇게 5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적용을 하고 네.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그리고 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이나 편파 수사 시비 이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 과정에서 중립 자세
그리고 적법 절차 철저히 준수하겠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고요. 네. 오늘 경찰에서는 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경찰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 이렇게 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지길 바라고요. 다음 소식은 경주 시민 자전거 보험 보상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경주시민 자전거 보험은 경주시가 2020년에 가입을 하고 그래서 2020년 2월 달에 첫 제도 시행을 한 이후에 올해 2월 말까지 누적 보상 건수가 1264건, 총 지급 보상 금액이 6억 1,8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 연도별로 봤더니 2020년에는 그 94건에 1억 7천여만 원, 2021년에는 85건에 9,600만 원, 2022년에는 94건에 1억 1,600만 원, 그리고 2023년에는 236건에 1억 3,500만 원, 그리고 작년이 시행한 이래 그 건수로 374건, 금액으로 1억 5,800여만 원으로 가장 그 많은 실적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경주시민 자전거 보험은 그 자전거 이용 중이나 또는 자전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 보험 적용이 됩니다. 네. 외국인도 주소지가 경주시로 되어 있으면 보장 대상에 포함이 되고 네. 전입이나 전출 시에는 자동 가입, 전입 시에는 자동 가입, 전출 시에는 또 자동 해지가 됩니다. 네. 그러면 보장되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경주뿐만 아니라 경주 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 관련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네. 연령이나 직업,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범위는 그 자전거 운전 중 사고를 비롯해서 탑승 중 사고, 또 보행 중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네.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에는 최대 500만 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 시에는 20에서 60만 원, 또 6일 이상 입원할 경우에는 20만 원을 보장을 하고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뭐 다른 보험하고 관계없이 이 자전거 보험은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보험금 청구 방법이라든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자전거 관련된 사고면 또 경주 시민이면 누구나 어디서든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네요. 마지막 소식으로 이제 동경주 농협이 최근 적금 가입자들의 해지를 호소하고 나섰는데 이거는 어떤 사연입니까? 이게 네. 이제 그 뜻하지 않게 적금이 너무 많으면서 네. 그 농협이 이자 부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 그래서 좀 해지를 해달라. 네. 이런 건데 일반적으로 뭐 농협이나 이런 금융기관이 적금이 많으면 뭐 대출이나 적금이나 많으면 뭐 좋은 일일 텐데 네. 이게 2022년 11월 달에 이 동경주 농협이 판매했던 비대면 적금의 경우가 그 예금 금리가 무려 일반 그때 시중 금리가 한 4% 정도 됐을 텐데 그것보다 2배 가까이 되는 8.2%의 정기 적금을 판매를 했는데요. 당시 네. 목표액이 한 100억 정도였다고 하는데 네. 실제 계약 금액이 그 목표액의 90배나 더 넘는 이 계약금 기준으로 9천억 원 가량이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계약 만기 시에 이자 부담이 과중하고 이렇게 되면 농업 경영 어렵게 뻔하게 예상이 되면서 농협 측은 그 판매한 지 한 달 만에 그리고 또 작년에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입자들에게 상품 가입을 해지해달라 이렇게 호소했고 그렇게 되면서 상당 금액이 중도 해지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네. 또다시 금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해지를 호소하고 나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판매했던 적금 계약금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3월 31일 날 호소문을 동경주 농협에서 게재를 했는데요. 그 올해 3월 말 현재 그 5년 만기 적금 계약 금액이 계약 금액 기준으로 1,850억 원이나 남아 있어서 그 향후 이자 역마진으로 인한 농협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26일 그 36개월을 초과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정상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는 막다른
궁지에 몰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고객이나 지역 농민조합은 피해가 그 예상이 되고 이런 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비대면적금 상품 해지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라면서 그 거듭 중도 해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농협 자체 경영 컨설팅을 해봤더니 향후 3년간 적자 규모가 144억 원이 넘고 올해 말 기준으로 부실 농협 지정이 확실하다. 그 농협 스스로가 자신들의 농협 부실 농협 지정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중도 해지해달라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많은 계약이 이뤄진 건 대체 뭐 때문이었습니까? 이게 이제 이때 뭐 그 일부 경주뿐만 아니고 더러 이런 시골 농협에서 그 직원들의 실수나 등등 뭐 이런 게 발생하는 비유사한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좀 있기도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가입 조건이나 대상의 제한, 한도 제한이 없었고 음. 무엇보다 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서 당시에 재테크 앱이나 인터넷에 순식간에 이 상품 소식이 퍼지면서 경주에서 이렇게 가입을 한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음. 이 가입자가 폭발하면서 네.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요. 이번에 그 농협 측에서는 계약 해지 호소하면서 49개월 이상 된 계좌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 보상 방안도 마련해서 그 중도 해지 이자하고는 별도로 추가 해지 보상금도 지급하겠다라면서 좀 많이 중도 해지해달라 이렇게 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소식 김종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